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피셔 영상 노트로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을 뽑아왔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연준 의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굉장히 스투핏하다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파월을 당장 해임할 순 없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다음번 의장이 될 사람을 미리 뽑아서 파월을 약간 허수아비처럼 그림자 의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시장이 별로 그다지 반응하고 있지 않다. 사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장 반응이 그냥 그런 거죠. 그리고 후임을 뽑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후임을 뽑는 것 자체가 정책 변화로 이어지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일단 연준의 의장을 임명하려면 상원에서 그 인준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라는 게 의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에서 그룹적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최종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후임을 뽑는다고 해서 트럼프가 연준을 쥐고 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긴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파월이든 아니면 후임이 일찍 결정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대세는 금리를 내리는 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다만 이게 이제 언제 내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7월에 내려주면 굉장히 시장 반응이 뜨거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9월에는 내리지 않겠어? 라는 게 또 대부분의 예상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후임이 뽑히느냐 아니냐 별로 여러분이 신경 쓰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얘기 나온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과 남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까지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이틀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해요. 최근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G7 국가들을 맞서기 위한 어떤 논의들을 같이 했다고 해요. 회원국끼리 서로 이제 협력을 좀 강화하고 균형을 좀 추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치나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로 떠오른 아이디어가 달러를 대체할 만한 공동의 브릭스 통화라고 해요. 저도 최근에 다른 시황에서 이 얘기를 잠깐 듣긴 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큰 임팩트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다 각자 자기네만의 통화를 가지고 있다가 유로존이라는 걸로 합치면서 유로화를 만들어내서 지금은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이제 우리가 유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마치 이제 브릭스 국가끼리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관련된 협력 회원국끼리를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다 뭔가 이제 한 가지의 통화를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별로 시장에 임팩을 주지 않는 이유는 유로존과 달리 이 국가들은 이제 공통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거죠. 단일화된 경제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매우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데다가 때때로 경제 구조 자체가 국가 간끼리 서로 충돌할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통화가 나오더라도 어떤 강한 파워를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이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힘이 막강한 통화잖아요. 이렇게 달러의 힘이 강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경제 규모가 워낙 압도적인 데다가 금융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고 강력한 법치 국가이면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반이 돼서 달러의 힘이 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브릭스 국가가 모여서 하나의 통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 전 세계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달러가 전 세계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앞으로는 점점 더 과거 대비 힘을 잃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이제 관세 관련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너네는 몇 프로, 너네는 몇 프로 막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도 같이 앞으로는 점점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착착 실행을 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네, 뭐 제가 죽고 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달러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은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역 협상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아마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4월 6일 그때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관세 폭탄이 터졌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들을 거쳐서 관세를 유예를 해줬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예의 마감 시한이 이제 7월 9일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기사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 이제 25%씩 관세를 이제 결정을 이제 통보를 서한을 보냈고 근데 뭐 그 서한 안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제안을 해오면 또 바뀔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월가도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관세는 또 유예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시장도 약간 어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에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피셔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도 시장은 이미 이것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끝없는 연장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확대를 하기 때문에 캠피셔는 이제 올해 미국 시장보다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시장을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올 초부터 캠피셔는 줄곧 올 한 해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동안의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올 한 해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영상에서 약간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바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살짝 다른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큰 이유가 바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역시나 미국의 관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에 관한 거였어요. 당연히 이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금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인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유럽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캠피셔가 봤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유럽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하반기에 만약에 이 관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렇다면 좀 미국 시장이 내 예상과 달리 좀 힘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금리를 좀 내려줄 수 있다면 그럼 대출금리가 내려갈 테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높아질 테고 그렇다면 이제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의 대출을 확대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좀 더 싼 값에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미국 시장이 내 예상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관세가 줄어들고 금리가 내려간다면 미국 시장은 서프라이즈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좋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갑자기 내려줄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피셔 말은 법원의 어떤 조치라던가 아니면 다른 소송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거의 자유무역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것도 절대 쉽진 않겠죠. 가능성은 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원하는 무언가를 내놓고 관세를 이제 제로 수준으로 뭐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좀 기대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문제도 아직까지는 파월이 계속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다가 금리를 내려주면, 빨리 내려주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시장을. 캠피셔도 역시 아직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론자라면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투자자에겐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캠피셔는 금리에 대해서 자동차 본닛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핵심 엔진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자들도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금리가 우리의 어떤 경제 전반에 그리고 내 투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캠피셔의 영상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주제들로 올라오는 영상이 있으면 제가 잘 픽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